루크가 보건실에서 엑소스트라이더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하자고 통신을 보냈어. 지금 찾아가 보자. 니보라야, 계속 이곳에서 부상을 치료한 건가? 니보라, 전에 다친 건 좀 괜찮아졌나요? 네, 방랑자. 많이 좋아졌어요. 헤르슨 선생님이 잘 챙겨주셨거든요. 며칠 동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여기서 치료받아서 그런지 이젠 별로 안 아파요. 선생님을 만나러 오신 건가요? 함께 상의할 게 좀 있어서요. 혹시 계신가요? 바로 옆 심리상담실에 계세요. 제 친구 시그리카가 안에 있어서 조금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푹 쉬세요. 뭐랄까, 내 생각에 시그리카 학생은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 자신감. 사람들은 가끔 네 생각보다 더 예민하거든. 네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자신을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 없어. 좋고 나쁨, 진실과 거짓은 숨기기 힘들어. 그 데니아라는 친구 말이 맞아. 적당한 회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루크 선생님. 천만에. 하지만 너무 과한 노력은 금물이야. 적당한 게 최고니까. 시그리카 학생은 시험만 생각하면 한밤중에 초조하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선 일주일 내내 무언가에 홀린 듯이 멍해지는 타입이구나. 그렇게 티가 나나요? 그냥 내 추측이야. 사탕 하나 먹을래? 단맛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든. 네, 그럴게요. 루크 선생님, 나중에 또 와도 될까요? 시그리카 학생이 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엑소스트라이더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서두르지 말고 다른 얘기부터 좀 하자. 다른 얘기요?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우선은 숨 좀 돌리자고. 넌 지금 너무 조급해. 과하게 감정적이라 평소처럼 냉정한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물론 너 자신도 눈치챘겠지만. 자, 사탕 한 개 먹을래? 마음도 진정되고 기분도 좋아질 거야. 됐어요. 네가 에이메스 일로 초조해 하는 건 이해해. 예전에도 넌 그 아이를 아주 아꼈으니까. 하지만 네 현재 심리 상태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아. 차근차근 처리해야지.
엑소스트라이더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건강한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잖아. 안 그래?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엑소스트라이더 얘긴 접어두고 대신 당신 이야기를 하죠, 루크. 제가 에이메스를 믿는 건 우리가 함께한 모든 일이 그 사람의 말을 뒷받침하고 저도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 말처럼 어쩌면 당신과 저는 단지 담백한 사이였을 수도 있죠. 예전에도 늘 붙어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스트라이더 게이트를 여는 건 라하이 로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할 동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해했어. 부족한 자기소개는 보충해야지. 궁금한 게 있다면 전부 대답해줄게. 당신은 검은 해안의 초청 멤버인가요? 아니, 개인정보를 넘겨가면서 일하는 건 내 타입이 아니거든. 하지만 많은 흑화집사를 알고 있지. 에이메스는 당신이 친하진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저와 그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고요. 왜죠? 예리한 눈썰미를 가진 아이니까. 설령 네가 우리 둘이 아는 사이라는 걸 숨겼다고 해도 그 앤 네 행동을 보고 추측해냈을 거야. 에이메스는 너처럼 똑똑하고 행동력이 있는 데다가 힘든 것도 잘 참는 아이거든. 고집은 너보다도 한 수 위지만. 네가 라하이로이를 떠난 후에도 그 옛날 몇 번이나 찾아왔었어. 심리 상담이라고는 했지만 실은 너에 대해 알아보려는 거였지. 하지만 말해주지 않았고요. 맞아. 나는 라하이로이에서 네가 맡긴 다른 일을 해야 했고 네가 우리 사이를 말해주지 않은 건 그 아이가 내 일에 엮이길 원치 않아서니까. 에이메스는 이 이유를 스스로 깨닫고 다시는 오지 않았지. 하지만 난 오히려 그 아이가 자신의 고민에 대해 더 많이 말해주길 바랬어. 그 아이도 너처럼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길 좋아하니까 말이야.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거든.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당신이 말한 제가 맡긴 일이란 게 뭔가요? 그게 핵심이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기엔 좀 그래. 스페이스 트랙 콜렉티브는 여러 국가의 세력들이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어. 그들 사이의 갈등이야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아카데미의 교직원들 중에는 스파이가 적지 않거든. 보건실은 공공구역이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 어디로요? 날 따라오면 돼. 가자고, 바쁜 친구. 해리슨 선생님, 또 개인 사정으로 혼자 외출하시는 건가요? 쉿. 나나, 잠깐 땡땡이 좀 치는 동안 여길 부탁할게. 나 대신 당직설 동료도 잠시 후에 올 거야. 안전에 주의하세요, 해리슨 선생님. 또 다쳐서 오지 마시고요. 걱정 마.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썬덤이요?
맞아. 여기에 나만의 작은 방이 있거든. 내가 해결할게. 녀석들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놔둘 순 없지. 도구가 될수. 예상 이걸로 재구성. 애기야에 묻혀라. 엑소스트라이더의 검에는 독특한 주파수가 담겨져 있어서 내 작은 방도 원격 탐지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있어. 장소를 잘 선택하셨네요. 물건을 깊은 곳에 숨기셨군요. 밀실이란 게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겠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한 다음 과정을 설명할게. 넌 잔성회의 동향을 주시하기 위해 날 라하이로이로 보냈어. 월에는 네가 라하이로이에서 만난 첫 번째 잔성회 스파이에 불과해. 녀석이 결코 마지막은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는 콜렉티브 자체가 여러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폐쇄적이고 독립적이면서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또한 극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주변에는 다른 세력의 제약도 없고 엑소스웜 같은 생물과 각종 과학기술의 발전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도 있으니까 라하이로이는 반짝이는 보물창고라 할 수 있어. 이 점은 잔성회에게도 마찬가지야. 전에 있었던 헬리오스 사고가 그들의 진짜 목표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건 그들의 여러 목표 중 하나에 불과해. 넌 황룡과 리나시타도 가봤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녀석들이 노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명식, 알레프원. 맞아. 녀석들이 이렇게 특수한 녀석을 가만둘 리 없잖아. 게다가 알레프원은 다른 세계로 통할 수도 있는 스트라이더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어. 잔성회를 조사하는 일은 아주 위험해요. 과거에 제가 어째서 당신을 선택한 거죠? 그걸 말해주려면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야겠네. 넌 네가 직접 확인하는 걸 좋아하잖아. 자, 테이블에 가서 봐봐. 노비알레 재생의학에서 개발한 황금피야. 나한테는 또 다른 이름인 이코르가 더 익숙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원래 희귀병 치료약으로 그걸 개발했지만 나중에는 진화의 약으로서 더 높은 기대를 받았지.
진화라. 확실히 잔송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영역이네요. 결과적으로 내가 그것의 공명자가 되었으니 쓸모없다고 말할 순 없겠네. 하지만 난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생명이 되었지만 살아남긴 했으니까.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목숨을 잃었어. 하지만 널 만난 후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게 됐지. 나머지는 내 소재에 있어. 가자. 내 동생 레이가 그린 거야. 우리는 진짜 혈연 관계가 아니야. 둘 다 아버지에게 입양됐지. 아버지의 친자식은 일찍이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 레이는 아픈 걸 무서워했지만 달래는 건 어렵지 않았어. 치료실에서 어른들에게 사탕을 받을 때마다 난 전부 그 아이에게 주곤 했지. 그래서 그 사탕들을 늘 가지고 다녔던 거구나. 나 또한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면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결국 포기하기로 했지. 하지만 아버지가 레이에게 하려던 일은 도가 지나쳤었어. 나중에 발생한 사고에서. 뭐 그 다음은 뻔한 이야기야. 죽은 사람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벌였다는 그런 진부한 이야기. 네가 알려준 후에야 난 이것이 질 나쁜 커튼콜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무덤을 봤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내가 이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무무물류의 차량은 이미 폭파된 상태였어. 종이가 불길에 전부 타기 전에 대충 훑어봤거든. 그런데 간부의 보고서더라고. 잔성의 간부가 신년방에 보내는 보고서? 그래. 무무물류 화물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 이 보고서의 수신인은 신년방의 에리스야. 아까 그 세 가지 물건, 잔성에는 이코르의 진화 가능성 때문에 노비알레 재생의학에 개입한 건가요? 단순히 개입한 정도가 아니야. 아버지를 바꿔치기 했지. 넌 잔성의 회장을 본 적 있어? 수많은 모습을 가진 수행자, 흙쪽 깊은 곳에 있는 죽음의 강 근처에서 본 적이 있긴 해요. 당신의 아버지도... 맞아. 우리 아버지 또한 잔성회 회장이 빌린 모습 중 하나였어. 지금 돌이켜봐도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알 길이 없어. 그 잔성회 회장이란 녀석에겐 옆 사람의 생사조차 그저 하나의 게임일 뿐이야. 폭우 속에서 묻힐 때조차
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게 바로 네 의문점에 대한 내 대답이야. 왜 나를 선택했냐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한텐 잔성애를 추적할 동기가 있었으니까. 원한 말이야. 원한... 지금도 말인가요? 지금은 그 자체가 몸에 배게 됐지.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조만간 그들과 깊이 접촉하게 될 거야. 그 전에 너한테 알려줄 것들이 있어. 검은 해안의 친구에게 듣기론 이미 간부들과 만난 적이 있다면서. 크리스토포로, 플로로, 스카, 그리고 말씀하신 회장이요. 아, 그 이름들 기억나. 플로로와 크리스토포로의 실제 코드명은 각각 헤카테, 아라크노스야. 재밌지 않아? 코드명들이 꽤나 화려하잖아.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코드명은 때때로 그들의 행동 스타일이나 미학, 그리고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거든. 강한 실력을 가진 공명자가 아무런 논리도 없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흔적을 알아채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의 취향을 알면 사소한 단락에서 윤곽을 찾아낼 수 있지. 요 몇 년 동안 또 다른 간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것들도 전부 알려줄게. 네 권한을 이미 다시 활성화시켰어. 문을 열 수 있는 장치는 저쪽이야. 잔성에는 느슨한 조직이야. 대부분 인공 유도 방식으로 멤버들의 신체를 개조해 소멸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지. 하지만 네가 그런 평범한 사이보그들 중에서도 특수하게 개조된 놈을 만나게 된다면 그건 히드라의 작품일 거야. 히드라는 진화와 개조를 중점으로 잔성의 내부 연구를 주도하고 있어. 보통은 세이렌과 함께 움직이지. 즉, 그들 중 하나를 만난다면 나머지 하나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는 게 좋아. 자시키와라 씨라는 간부는 그닥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의 주 활동지인 아시노하라는 이미 비명으로 거의 파괴됐거든. 아시노하라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 보건실에서 치료한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치사였나? 과거에 그 애가 살던 호나미시가 아시노하라의 도시 중 하나야. 이 다음은 비교적 중요한 두 인물에 대해 얘기할게. 잔성에는 느슨한 조직이긴 하지만 아무리 느슨하고 따로 노는 조직이라도 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해. 말로만 떠드는 건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아까 그 보고서 기억나? 너는 언젠가 신년방에 가게 될 거야. 내가 수집한 단서에 따르면 에리스가 있는 신년방이 바로 그들의 중요한 거점이거든. 얼마나 중요하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곳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 하지만 그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곳의 정부와 고위층 사람들 중에는 분명 놈들의 사람이 있겠지. 게다가 그들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일 거고. 신년방이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아주 편해졌어. 잔성에는 끊임없는 불을 이용해 솔라리스를 제멋대로 휘젓고 다녔고, 게다가 스타토치 아카데미 또한 신년방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어. 즉, 그들이 바로 콜렉티브 배후의 가장 큰 손이라는 거야. 에리스. 명심할게요. 또 다른 중요 인물은 회장인가요? 잔성의 회장. 본명은 알 수 없어. 모습을 드러낼 때 사용한 모습은 모두 현실 속의 사람, 전설 속 개념, 사망자에 대한 추억과 같은 다른 곳으로부터 빌려온 거야. 나도 예전에 스쳐 지나간 적이 있지만
아쉽게도 그땐 눈치채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 그리고 그 커다란 불길 속에서 건진 거라곤 이 펜이 전부였지. 위의 문자는 아직도 읽을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 찬송의 회장은 이 세상에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거야. 아쉽게도 그때 네가 나를 라하이로이로 불러왔지. 그게 아니었다면 이 단서를 따라 계속 조사를 진행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네가 뭔가를 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이 정보들은 모두 혼자 찾은 건가요? 그런 셈이야. 중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긴 했지만. 잔성의 회장의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면 단지 추적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내부에 잠입하기도 했겠네요. 그들과 어울리는 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야. 요령만 터득하면 되거든. 말했듯이 느슨한 조직이니까. 아무리 느슨하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간부의 정보를 훔쳤다면 다음 잠복은 분명 전보다 더 위험해질 거예요. 놈들의 행동 방식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루크, 자기 목숨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당신이 어떻게 의사로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겠다는 건가요? 그 말 너한테 듣는 건 이번이 두 번째네. 또 놓쳤군. 많은 걸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번에 이 찬성의 잔당 녀석들을 제거했을 텐데. 일단 여기서 찾은 정보를 그 사람한테 전달하자. 벌써 2년이나 됐으니 보고해야지. 받았으면 됐어. 내가 죽어서 소식이 전달 안 되면 헛수고잖아. 라하이로이로 가라고? 왜? 라하이로이에도 그들의 발자취가 남아있으니까요. 저 대신 좀 지켜봐 주세요. 휴식도 좀 취하시고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이미 너무 눈에 띄게 행동했어요. 죽을 때가 돼서야 그럴 때를 깨달을 건가요?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의사가 어떻게 사람을 구하겠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당신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넌 정말 돌려 말하는 법이 없구나. 제 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루크, 라하일로이는 좋은 곳이에요. 귀엽고 열정적인 학생들도 있고 아름다운 설경도 있죠. 한숨 돌리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제 말대로 라하일로이로 오세요. 그래, 네 말대로 할게. 그래서 지금은 라하이로이에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는 거야. 안심해, 나도 정도를 안다고. 잔성회에 대한 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은 엑소스트라이더 프로젝트에 관한 일이야. 하지만 그 전에 빙원에서 에이메스와 있었던 일에 대해 알려줘. 그랬구나. 그 아이가 어쩐지 네 상태가 안 좋다 했어. 에이메스의 마음과 입장은 이해해요. 자기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라하일로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죠. 저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요.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운명에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요. 내 생각도 그래. 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지. 엑소스트라이더 프로젝트에 대해선 콜렉티브가 비아토르 숲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태양의 정령 뿌리를 발견하고
그걸 엑소스트라이더가 스트라이더 게이트를 봉인한 덮개라고 판단한 데서부터 이야기해줄게. 봉인이 파손됐다는 건 그 봉인에 의해 스트라이더 게이트 안팎으로 흩어져 있던 명식이 다시 하나로 모이고 라하이 로이, 더 나아가 온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해.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문을 열고 미지의 것을 탐구할 수 있길 원하지. 그래서 적격자라는 방법을 생각해 외생적 공명을 통해 엑소스트라이더의 힘을 강화시켜 명식을 억누른 거야. 최근 들어 그 봉인에 대한 명식의 공격이 잦아지고 있어. 잔성에도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야. 리액터 코어를 엑소스트라이더에게 돌려줬으니 이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통해 에이메스를 찾을 방법을 생각하면 돼. 넌 전에 적격자 신분으로 아카데미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 루실라 교장한테 네가 조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볼게. 그럼 소식 기다릴게요, 루크. 그래. 그 전에 우리는 잔성회의 다음 움직임을 더욱 경계해야 돼. 녀석들이 엑소스트라이더 프로젝트를 망치려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거든. 이야기를 마치고 방랑자는 빙온에 가서 엑소스트라이더의 상황을 다시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떠났어. 일이라도 해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겠지. 다음은 루크 선생, 무슨 문제라도 발생했어? 이런. 평소에 절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루실라 선생님? 그냥 수다나 떨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루크 선생, 그 말은 설득력이 영 떨어지는데 대체 뭐 때문에 날 찾은 거지? 방랑자 때문이죠. AMS 일인가 보네. 전엔 빙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더니 너한테 얘기할 줄이야. 멈춰있는 건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그 친구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친구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제가 걱정을 덜어줘야죠. 더군다나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스타토치 아카데미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적어도 몇몇 일들은 미리 막을 수 있을 테고요. 좋아, 그럼 드러나 볼까? 연구소에 늘 만나던 장소에서 만나.